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세 번째, 원자번호 3번 리튬입니다. 현대 전자문명의 필수품 리튬에 대해 간단한 사실부터 낯선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의 발견은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우구스트 아르프베손에 의해 발견됩니다. 자세한 발견 과정은 생략하고 리튬이 속한 주기율표의 1족 원소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 1족이라고 부르며 특성에 주목해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수소는 금속 상태를 가질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각기 발견된 해를 비교한다면 높은 주기의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은 꽤 늦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에 이르러 발견되었으며 리튬보다 소듐과 포타슘이 더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발견되었으며 유사한 성질을 갖던 소듐과 포타슘이 식물을 태운 재를 분석하며 얻어졌던 것과 달리 리튬은 엽장석이라는 광물에서 발견됩니다. 이 때문에 돌에서 발견된 금속이라는 의미로 리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유명한 두 가지 성질로 일반적인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해 수소 기체와 열을 발생시켜 불이나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비중이 매우 낮아 웬만한 용매에 다 떠오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리튬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용도는 유명하지만 비교적 덜 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양의 리튬이 소비되는 사용처는 윤활제의 제조입니다. 단순한 윤활제가 아닌 리튬 윤활제가 따로 존재하는데, 특별히 리튬 윤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수성이 뛰어나며 금속 성분 함유로 내열성이 매우 우수하고 다른 금속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리튬 역시 염의 형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모두 독특합니다. 수산화 리튬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고유의 성질이 있어 우주선에서의 공기 정화와 이산화탄소 제거용 흡수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염소산 리튬은 산소 발생이 뛰어나 잠수함이나 우주선에서 산소를 발생하기 위한 화학 양초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기율표의 바로 아래 소듐이 만드는 염화 소듐이 짠맛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과연 염화 리튬은 무슨 맛일지가 아닐까요? 염화 리튬 역시 짭니다. 간혹 금속 맛이 나는 짠맛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염화 리튬 자체로는 금속 맛이 특별히 나지 않고, 리튬 섭취량이 늘어나거나 중독되면 모든 미각에서 금속 맛을 강하게 느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리튬을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리튬을 식품에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시작을 두고 있고, 초기에는 높은 카페인 함량과 코카인 성분 등으로 인해 음료가 아닌 시럽이나 약이 주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튬수를 혼합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조지아주의 더글라스 카운티에 본사로 둔 리티아사의 리튬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둘을 혼합해 리튬 첨가된 탄산수 시럽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흘러 유사한 방식을 발전시켜 탄산 음료가 탄생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구연산 리튬이 첨가된 탄산음료 세븐업도 널리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리튬 음료가 시장에서 사라진 것은 당연히 리튬 과다 섭취가 부작용이나 리튬 중독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여전히 사용되었죠. 전설적인 록밴드 널바나의 노래 중 리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더라도 행복하고 괴롭고 즐거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복잡한 감정과 상태가 묘사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양극성 정동장애입니다. 과거 조울증이라 불리던 증상입니다. 그리고 리튬은 가장 대표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제입니다. 리튬이 함유된 약재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원자번호 3번의 금속 이온인 리튬이 체내에서 어떻게 복잡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리튬은 크게는 사람의 감정부터 시작해 인지, 구조, 신경 전달,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까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기분이 과도하게 즐겁거나 우울한 것을 완화시키고 자살 충동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인지 기능을 조절하며 회백질이나 편도체, 해마, 전두피질과 같은 뇌 부위와 신경 기능을 보호합니다. 인체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이나 억제를 돕기도 하며 세포 수준에서의 항산화 기능의 증가와 세포의 생존, 보호에 작용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한 것뿐 과량 섭취하면 구역질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들에 대한 리튬 치료를 이어가던 중 이들의 암 발병률이 비치료군 사람들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리튬이 다른 곳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적하던 과학자들은 결국 이유를 발견합니다. 리튬 이온은 약 76피코미터의 직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그네슘 이가 이온의 크기와 거의 유사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체내에서 여러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 이온 대신 리튬 이온이 끼어들어가 기능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리튬 이온들이 세포로 유입되니 세포 내에 금속 이온 총량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에 의해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유입이 억제됩니다. 이로
이후부터 세포 분열이나 증식, 이동 효율이 감소하게 되며 세포가 스스로를 소화하는 오토파지 또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암세포에 대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보더라도 리튬은 백혈병, 횡문 근육종, 자궁 내막암, 고륙종, 흑색종, 복부 대동맥류, 대장암에 대해서 확실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의 의학적 사용도 흥미롭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방전되어 전류를 만들어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고 반대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며 충전이 진행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간혹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리튬의 성질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전지에 쇼트가 발생하며 온도가 상승해 유기용매 전해질 등의 불이 붙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양극재는 산소가 결합한 형태였기에 화학 반응으로 산소마저 방출되어 더욱 잘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리튬 이온 배터리만큼이나 기대되는 에너지 분야인 수소 연료에도 리튬은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물질로 리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와 리튬이나 리튬 아마이드가 수소를 잔뜩 잡아둘 수 있는 성질로 인해 활용됩니다. 결론입니다. 리튬은 아주 간단한 형태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와 암 치료에 사용될 정도로 뛰어난 생물학적 기능을 갖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부터 미래의 수소 저장 기술까지도 리튬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